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카페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그래서 앵커뉴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신데 보면은 이제 중국 이제 사업하고 중국 사업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사실 중국은 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제 우리나라와의 그런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 사업이 이제 중단되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들었고, 그 다음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제 새로 이제 글로벌 걸그룹을 런칭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,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K-pop 프로듀싱을 계속해서 또 하고 확장해 나가게 되면은 시장에 또 하나의 경쟁사가 생기는 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K-pop 외연이 커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는 제한, 그게 이제 이수만 그 프로듀서한테 걸려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제 이수만 씨가 프로듀싱한 그룹이 성공하게 되면은 K-pop 외연이 확장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최근 이제 거의 매년 해가지고 4대 기획사가 라인업을 런칭해 나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점점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견을 내면은 언제든지 이제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해가지고 코멘트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우리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추진 뉴스인데 저는 사실 은행 업종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런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답이 명확해진다면은 은행 업종도 좀 공부해보고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우선 은행은 내수주잖아요. 그래서 엄격한 금융당국 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대로 이자율이나 아니면 대출 투자 확대 같은 걸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성장하는 논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사실 저는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LTO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연구 손실 가능성을 가장 줄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답이 명확하다면은 은행 업종도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논리를 해외에서 찾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융당국과 그 국가의 금융당국에 대해서 당국에서 이제 제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금융자본이 너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국민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FTA나 아니면 WTO 규제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보면은 좀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제한되는 측면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신한은행이 다수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가지고 좀 진출하기 어려운 게 단순히 경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해당 국가의 규제에 따른 것인지 이걸 좀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은행들하고 좀 무엇을 두고 상품 차별을 할 수 있을지 이게 또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. 사실 대출 받는다고 하면은 이자율 외에는
제 상품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, 그다음에 예금을 한다면은 물론 신뢰도나 아니면은 상품별 수익률이 있어가지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또한 시장 상황이나 세계 금융시장 상황 같은 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사물화가 제한적이고, 그래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프레이토스가 되게 이번 주에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많이 사지는 못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. 근데 프레이토스에 대해서 이제 전체 그 플랫폼을 한번 사용해보신 분이 이제 좀 후기를 남겨주셨는데, 되게 이렇게까지 이제 좀 찾아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,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결론은 이제 굉장히 쉽게 해볼 수 있게 되었고, 그 다음에 뭐 약간만 익히고 배우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점에서 꽤 편한 시스템이고 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확신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 이제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동안 계속 주식을 사 모으려고 노력해봤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쉽지 않았고, 만주 좀 안 되게 좀 저는 모아봤습니다. 근데 좀 주가가 많이 올라줘가지고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, 근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 현재 제 점유율이 0.05%였는데 이게 1%만 돼도, 그리고 이 편의성을 보게 되면은 정말 성장한다라는 근거가 되게 충분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뭐 교역 감소에 따라서 물류가 좀 감소하더라도 1% 정도의 점유율까지 도달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,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매출이 20배 늘어나게 되면은 제 이익은 정말로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, 주가는 이제 20배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, 이런 게 이제 되게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투자 플랫폼에 정말 다양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접근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화장품 부분인데,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세계시장에서 K 화장품이 중저가 브랜드 포지션을 잘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, 이제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이제 중저가 브랜드 포지션이라는 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가 항상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좀 대시 분석을 마치고 좀 짧은 시간 동안 리뷰를 해봤던 글들을 좀 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공유드려봤고, 이제 남은 주말 동안에 나머지 글들 좀 자세히 읽어보고, 그 다음에 동영상도 올리고 하면서 좀 제 생각도 정리하고 피드백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가지고 좀 코멘트 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없으시면은 마치려고 합니다. 그래서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